10일 목요일 저녁 21시 30분 소비자 물가지수라고는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CPI 발표 때 S&P 500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어떤가요? 네, 거의 1년 동안 CPI가 예상치보다 좋았고 그때마다 S&P 500 지수도 좋은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보다 더 올랐겠죠? 와, 이거 봤을 때는 이번에도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점 딱 3가지 있어요. 오늘은 CPI 예측 및 현재 거시 상황 짧고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월가가 공개한 CPI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3.3%를 예상하고 있어요. 전달에 3%가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0.3%가 오른 거예요. 물론 예상치가 3.3%고 실제는 뭐 3.2%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달 대비 오른다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1번 일론 머스크, 2번 유가 상승, 3번 초전도체. 당연히 2번의 가능성이 크겠죠. 유가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WTI 기준 15%가 넘게 상승했어요. 지금 이 유가라는 게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추산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인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4%를 예상했고 8월 달에 압권입니다. 4%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뛸 수 있다. 얘 죽은 줄 알았는데 전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방증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진짜 중요한 건 코어 CPI입니다. 헤드라인 CPI랑은 다르게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게 코어 CPI인데 사실 코어 CPI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요. 전달 대비 0.1% 정도 감소를 하는 모습이죠. 일단 예측치가 이렇다는 거고 최근에 계속 예측보다는 더 좋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였기 때문에 그보다 나을 수는 있겠다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향후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먼저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근원 물가에 있어서 핵심 요소예요. 전달 대비 거의 1.6% 떨어졌고 전년 동기 대비는 11.6%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PI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주거비입니다. 하우징 대략 42%를 차지하고 있고 코어 CPI로만 보자면 거의 60%가 넘어요. 자, 이 와중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올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를 지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2024년 5월쯤 되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최근 헤드라인 CPI보다 코어 CPI가 안 잡혔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주거비가 안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핵심 빌런이 주거비였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긍정론자들은 코어 CPI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3%대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먼저 노동시장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지표가.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좋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고요? 자, 실업률 역대 최저 수준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소비 및 경제는 너무나 건전하고 강합니다. 거기다가 좋은 소식 하나를 추가하자면 임금 상승률도 줄고 있고 노동시간도 줄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지표뿐만이 아니라 각종 경제지수도 사실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표들이 긍정적입니다. 이거 말하기도 지쳐요. 사실 듣기도 이제 지루하시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미국 경제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를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네, 바로 GDP예요. 애틀랜타 연은에서 추정하는 다음 분기 GDP가 3.9에서 4.1%로 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침체 얘기하는 애들은 거의 다 뚝배기 터졌어요. 웬만하면 경기 침체로는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 당했고요. 4.1%라는 게 정말 높은 수준의 호황이거든요. 경기 상황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어제 이 지표들을 본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9월과 11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저도 이 지표 봤을 때는 9월까지는 금리 계속해서 동결하겠다 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 주식 왜 떨어지고 있냐? 왜 조정받고 있냐? 자, 그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중국의 경기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10% 정도 수출액과 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했고 연속 5개월째 감소세를 띠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22%를 넘었습니다. 이거 진짜 중국 망하는 거 아닌가 수준의 실업률이에요. GDP 대비 부채가 또 300%나 되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고요. 결국 이 시진핑 공동 부유하다가 이제 공동으로 망하게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이 중국만 망하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 세계의 공장인데 결국 이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어제 장을 끌어내렸던 것 같고요. 게다가 하나 더 이슈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하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중소은행 등 10개 같은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6개 은행, 자, 이 6개 은행 속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제법 큰 은행도 들어있는데 얘네도 리뷰,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향을 재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생각나야 되나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생각나죠. 뭐 미국 신용등급의 하락은 사실 미국이 망하지 않으니까 뭐 걱정은 없었는데 이번에 은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제법 조정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거 다 핑계고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쉬었다 가는 게 아닐까. 몇몇 큰 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도 한몫했겠죠. 뭐 어쨌든 요럴 때 모아갈 사람은 또 모아갈 거라는 거, 뭐 이슈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멤버십도 최근에 오픈했으니까 좀 도와주실 분들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Out of your mouth, you